네, 오늘 AWS 리인벤트 2021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벤트죠. AWS의 CEO 기조연설이 오늘 새벽에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졸리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1시 반부터 저희 AWS 유저 그룹 분들하고 밤에 온라인 같이 보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참 밤을 새가지고 좀 약간 비몽사몽합니다만, 근데 이게 열심히 봤어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또 재방송이 있었는데 재방송 또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2번 본 거 여러분들한테 좀 짤막하고 굵게 딱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CEO분, 네, CEO분 사실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새로운 CEO셔가지고 원래는 이제 그 앤디 제시가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근데 이제 아단 살립스키라고 이제 그 새로 CEO로 선임되신 분이 키노트를 하셨습니다. 아마 첫 번째 키노트셔서 떨리실 만도 한데 잘 하시더라고요. 네, 아담은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AWS 있기 전에는 그 태블로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로 계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그 태블로 CEO 가시기 전에 AWS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AWS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2006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이 아담이 첫 번째 영업사원으로 입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다 알아요. 네, 다 아시고. 그래서 뭐 오늘도 막힘없이 그 키노트를 잘 해주셨고요. 그래서 오늘 키노트를 이제 잠깐 볼 텐데, 요약을 할 텐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키노트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보고,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키노트장 한번 구경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분들한테 좀 찍어달라고 했거든요. 키노트장 한번 볼까요? 네, 굉장히 넓죠. 이게 이제, 가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경광봉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라고. 이제 가면 이제 처음 가면은 저런 식으로 음악을 막 노래를 막 틀어주고 있어요. 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같은 거가 이렇게 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하우스 밴드가 이렇게 음악도 틀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키노트장 안에 좀 우리가 느낌을 받고요. 네. 그 여기 이제 한국어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기도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리가 딱 이렇게 마련이 돼 있어요. 일본, 중국, 한국 분들을 통역할 자리가 있어요. 맨 앞에 자리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벤트 가시면 자리 좀 늦게 가면 없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국 분들은 따로 이렇게 앞에 VIP석에 이렇게 딱 이렇게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인벤트 가시면 통역석이 있다. 그래서 통역석 앞에 앉으면 통역도 듣고 한국어 실시간 통역도 듣고 바로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렇게 딱 리멘트 안에 딱 들어가서 있으면 리멘트 이게 약간 뭐랄까요? AWS라 리멘트가 원래 15주년, 리멘트 10주년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좀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DynamoDB is a fully managed non-relational database service. It's my pleasure to introduce Amazon Redshift, which is our new data warehouse service. I am very, very excited to announce the launch of Amazon Aurora. Happy to announce that we are launching the Amazon EC2 Container Registry. Introducing AWS Snowmobile. It's my extreme pleasure to introduce Amazon SageMaker. AWS Deep Racer, which is a fully autonomous 1/18 scale race car driven by reinforcement learning. 네, 15년 역사를 요약해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리인벤트 10년, 그리고 AWS 15년, 꽤 긴 세월입니다. 네. 재밌는 그 장면도 많았죠. 그리고 AWS 그 서울 이전 2016년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의 또 역사 기록 중 하나입니다. 오늘 그 리인벤트 그 키노트에서는 CEO 키노트에서는 고객사 발표가 한 4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그다음에 DC,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로고가 좀 안 보이는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그리고 3M 이렇게 이제 4개 회사가 발표가 있었고요. 저희 CEO 등장하는 장면도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저희 CEO 좀 보고 갈까요? Wow.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AWS. 네, AWS 서밋, AWS 서밋이란다. 리인벤트. 오늘 방송사고가 많군요. 리인벤트 관련해서 이제 환영하는 그런 인사 말도 잠깐 보셨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어떤 고객들 굉장히 많이 있죠. 파이낸스, 텔코, 그다음에 뭐 항공사, 그리고 제조회사 이렇게 고객사들이 많고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이제 AWS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오늘 이제 키노트 주요 테마를 좀 보니까 되게 이제 키노트를 하면 키노트의 어떤 이야기를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잖아요.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그 이야기와 맞춰가지고 오늘 이야기할 것들을 잘 접목을 하는데 오늘 이제 키노트에서는 저희가 패스파인더, 네.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길을 찾는 사람들인 거죠. 사실 우리 산속에 가거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길을 찾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뭐 어떤 걸 하더라도 회사에 있던 일들을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도전이 왔을 때 그걸 헤쳐나가는 길을 찾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길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아까 금방 보여드린 그런 AWS 고객들도 그런 길을 찾는 분들이었던 거죠. AWS 클라우드라는 것이 뭔가 생소했을 때 한 10년 전 이럴 때부터 15년 전부터 이 클라우드를 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그런 어떤 길을 찾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클라우드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한 10년 전에는 넷플릭스라든지 뭐 나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사실 처음에 클라우드를 사실 도입하기 어려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길을 찾아서 좋은 길을 찾아서 왔죠. 이런 역사 속에도 그런 길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오늘 이제 키노트 현장에서도 그런 길을 찾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의 어떤 몇 분의 어떤 사례를 들어서 저희 클라우드와 접목을 해서 이야기를 풀어 나갔습니다. 뒤에도 제가 뭐 한두 분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보내드리는 기조연설 요약을 보시고 뭔가 새로운 길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AWS가 이제 고객들이 아까 보시면 수백만의 고객들이 그 다양한 로고들이 있었죠. 수백만의 고객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왜 고객들한테 그렇게 많이 사랑을 받느냐? 15년 전에는 저희가 EC2, S3 딱 서비스 2개밖에 제공을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200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AWS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그걸 통해서 다양한 어떤 요구사항을 가지고 만들고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뭐 200개의 서비스가 엄청나게 많기도 하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컴퓨팅에서도 EC2 인스턴스 가상 서버만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까지 저희가 올해의 인스턴스 타입이 475개, 거의 500개에 육박하는 인스턴스 타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CPU 메모리의 교집합,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 밴드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했을 때 475개 정도의 인스턴스 타입이 있고, 이 얘기는 거의 과거로 치면 물리장비 475개의 그 공장 라인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사실 과거에 만약 그런 식으로 서버를 제공했다고 하면 가능을 하지 않겠죠.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서 그렇게 다 이렇게 하면 어떤 건 수지 타산이 맞고 어떤 건 수지 타산이 안 맞을 텐데, 그런데 이제 이 클라우드라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500개 가까운 그런 인스턴스 타입을 제공을 하고 있고, 뭐 카테고리도 뒤에도 저희 그 컴퓨팅 딥다이브 때도 설명을 하겠지만 범위형 인스턴스 타입, 뭐 CPU 인스턴스 타입, 그다음에 메모리,
그다음에 스토리지, 그다음에 또는 GPU 뭐 이런 타입도 있고 또 프로세서도 인텔 칩, 뭐 AMD 칩, 그리고 AWS가 직접 만드는 그래피톤 칩, 뭐 이런 것들 사용하고 네트워크 밴드위스도 굉장히 100기가 되는 밴드위스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뭐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GPU 카드도 뭐 인공지능용 GPU 카드, 머신러닝 GPU 카드, 머신러닝도 모델 훈련용 GPU 카드, 그다음에 모델 뭐 추론용 용도 있고, 네. 그리고 이걸 모두 다 스토리지라든지 운영 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다양한 어떤 옵션들을 같이 제공해서 이런 교합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이제 걸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좀 주목할 점은 AWS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자체 실리콘을 만들고 있다. 자체 맞춤 칩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 가상 서버 어떤 네트워킹이라든지 가상 서버 운용을 위해서 나이트로라고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2013년부터 이렇게 구축을 해서 직접 이런 인스턴트 타입을 빨리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 하드웨어, 네트워크 카드 칩들을 만들고 있었고, 이 나이트로가 저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 2017년도 이후로 이 인스턴트 타입을 굉장히 빠르게 숫자를 늘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머신러닝 관련해서도 인프렌시아라고 AWS 인프렌시아라는 그 추론용 칩을 만들었고, 또 트라이늄이라고 이제 작년에 저희가 만든다고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던 트라이늄이라고 이제 모델 훈련용 칩입니다. 네, 이건 뭐 GPU나 이런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 모델 훈련용 칩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또 가상 서버 인스턴스에도 기존의 인텔이나 AMD 그 칩셋 말고도 그래피톤이라고 하는 칩셋을 저희가 ARM 기반으로 만들어서 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출시된 가장 좀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그래피톤 3 칩이 런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피톤 3 칩은 기존의 인스턴스보다 25%, 그래피톤 2보다 25%더 빠르고, 그리고 이 칩의 좀 특성이 뭐냐면 기존의 ARM 기반 칩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무거운 워크로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이제 소수점 계산이라든지 아니면 암호화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기계학습 워크로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2배 또는 3배 이상의 성능을 내고요. 에너지 효율도 60% 이상 그 그래피톤 2보다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프리뷰로 미리 보기로 어나운스한 것이 C7G, C는 이제 컴퓨터 옵타마이즈 인스턴스 타입이고 7은 7세대죠. 지금 C6G가 있는데 C7 그래피톤 프로세서를 탑재한 인스턴스를 프리뷰로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기존의 그 인스턴스 타입만 옮기기만 해도 가격이 팍팍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기존의 뭐 X86 칩보다는 뭐 40% 이상, 기존의 그래피톤 칩보다 20% 이상, 그러면 뭐 기존에 그래피톤 쓰고 계신 분들한테도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성능은 높이고 돈은 낮추고. 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그 트라이늄이라고 그 모델 훈련용 칩을 저희가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역시 또 정식 출시는 아니고 미리 보기로 네, 이 트라이늄 기반으로 만든 TRN1. 요게 이제 TRN1이 뭐냐면 트레이닝 1이라는 이름이 좀 쉽죠. 그래서 TRN1이 트레이닝용 인스턴스 타입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800기가 되는 네트워크 밴드위스랑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의 인스턴스를 이렇게 한꺼번에 해가지고 분산해서 모델 훈련을 하고 해가지고 빠르게 그 성능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인스턴스 타입입니다. 그래서 모델 그 훈련 그리고 모델 추론 요거 다 이제 가능해졌어요. 이게 AWS가 직접 만든 실리콘 기반으로 TRN1과 INF1 요 두 인스턴스 타입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 머신러닝 관련한 부분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오늘 이거는 굉장히 이제 막 그 첨단에 있는 어떤 그 인스턴스 타입을 얘기하는데 하나의 끝단에 있는 게 어디냐면 아직까지도 메인프레임 쓰는 회사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저는 이제 20년 동안 그 IT 업계에 있으면서 메인프레임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아마 거기 보시는 분들도 메인프레임을 아직도 쓰는 데가 뭐 있겠죠. 뭐 그래서 코볼을 이제 자바로 옮긴 것, 이런 어떤 현대화를 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요구사항을 갖고 있는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고 복잡한 어떤 그런 메인프레임을 쉽게 현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AWS 메인프레임 모더나이제이션이라는 것도 저희 서비스로 미리 보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프레임 이동을 할 때 비용을 3분의 2 정도 줄일 수 있도록 해주고요. 거기 이제 뭐 저희 그 CEO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코볼에서 자바 프레임으로 옮길 때 굉장히 빨리 옮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 자막 타이프라이터가 이렇게 자막을 쓰잖아요. 자막에 코볼을 안 쓰고 코발트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만큼 야 이게 너무 옛날 얘기다. 그렇지만 저희가 굉장히 최첨단의 그런 실리콘 칩을 가지고 머신러닝 워크로드도 제공을 하지만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워크로드에 있는 그 메인프레임 워크로드까지도 케어한다. 양 극단을 다 케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클라우드를 넘어서 클라우드 엣지 부분으로도 제공해주는 서비스도 확대를 해나가고 있죠. 저희가 이제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에 저희 그 AWS 렉을 직접 갖다 놓고 AWS 콘솔에서 이 온프라미스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AWS 서비스를 바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아웃포스트라고 하는 이 서버 렉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인터넷이 막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들 있잖아요. 뭐 공장지대라든지 아니 사막지대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유전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그 스노볼 엣지 같은 컴퓨팅 기능을 줘가지고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걸 줘서 뭔가 데이터 처리를 하고 클라우드를 갖고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5G망에 저희가 서비스를 계속 확대를 하고 있어서 뭐 한국 같은 경우 SK텔레콤에서 5G망 안에다가 저희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웨이브랭스라고 하는 서비스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 키노트에는 없었는데요. AWS 아웃포스트에 서버 1U, 3U짜리 서버를 이렇게 이번에 정식 출시를 했어요. 이게 작년에 이제 저희 키노트 때 이제 예고를 했던 거고, 보니까 이게 서버 원래 아웃포스트 렉은 42개 서버 렉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제 양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게라든지 아니면 뭐 공장이라든지 온사이트에 굉장히 그 서버 숫자는 적지만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해야 되는 경우에 딱 맞게끔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거고, 그 엑스포장에 가면 이거 이렇게 전시를 해놨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셀피 찍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5G망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5G망 같은 경우도 저희가 Private 5G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 Private 5G가 뭔가 저도 처음에 얘기 듣고 야 이런 게 니즈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의외로 그 미국에서는 그런 그 고객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반 이통사에서 5G망을 쓰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좀 자체적으로 5G망을 구축해서 운영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공장에 뭐 센서들이 많은데 거기에 5G망 자체적으로 사설 5G망 운영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학교 안에 뭔가 좀 보안이 좀 해서 학생들끼리 뭔가 5G망 운영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다양한 그런 어떤 비즈니스 크리티컬한데 그 사설망을 운영해야 되는 경우에 이 5G망에 필요한 셀타워라든지 아니면 뭐 서버라든지 운용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독특하고 또 엣지 아주 좀 첨단에 있는 그런 서비스 같아요. 그래서 요런 이제 AWS Private 5G 이런 것도 이제 런칭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좀 컴퓨팅에서 이제 데이터 쪽으로 넘어오면, 데이터라는 게 과거에는 이제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좀 이게 사일로가 좀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 그리고 데이터 분석 도구,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어떤 거버넌스 안에서 움직여야만이 데이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사실 클라우드가 현재 이런 모든 교집합을 쉽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패스파인더 얘기를 하면서 나이팅게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팅게일이 사실 저는 그냥 백의의 청사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사실 영국에서 2차 세계대전 전쟁 왔을 때, 1차 세계대전 전쟁 왔을 때 전쟁에 병원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냥 병원에 복도에서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뭐 몇천 명이. 막 깨끗하지 않은 환경에서.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은 병균과 이런 질병과 이런 관계를 좀 알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세균이 있으면 병이 걸리고 사람이 죽는다 이런 걸 모르니까. 근데 이제 나이팅게일은 깨끗하게 하면 이런 그 사람을 죽지 않을 거다. 부상으로 죽는 것보다 질병으로 죽는 게 훨씬 많았다고 하더니까요, 옛날에. 그래서 그거를 직관적으로 믿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깨끗하게 이제 간호사들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그거를 데이터로 정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를 정리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면
매월 뭐 1000명 이상이 덜 죽고 그러면은 숫자적으로 이 질병과 이런 연관이 있다라는 거를 이 로즈 다이어그램이라고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직접 그 여왕한테 보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간호사인 줄 알았는데 이 완전 데이터 기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좀 어려운 환경들, 뭔가 문제가 풀리지 않는 환경에서 직관을 믿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걸 정리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사례로 나이팅게일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그 프로페셔널 나이팅게일의 어떤 새로운 어떤 면모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잘 모으고 조합하고 정리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 RDB부터 해서 그 비관계형 DB들, 뭐 메모리 DB, 키밸류 DB, 그다음에 또 캐싱, 그래프 DB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DB 형태를 데이터로 저장을 해놓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오늘은 뭐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가 좀 없지만 이제 내일 저희가 어널리틱스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부분도 뭐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냥 다양한 어떤 데이터베이스 영역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메모리 DB라고 저희가 인메모리 관련 DB를 또 선보였었죠.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레이크 부분도 아마존 S3라고 하는 무제한 저장소가 있고, 또 그것을 정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벌리스 데이터 정제 도구인 글루 같은 게 있고요. 또 데이터 레이크를 또 설정하고 운영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 레이크를 쉽게 세팅을 하고 보안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고 싶은데 그것들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레이크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공개된 기능 중에 이 레이크 포메이션에 로우 앤 셀 레벨 시큐리티, 네, 트랜잭션 for govern table 뭐 이렇게 이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레이크 포메이션 안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테이블 단위 트랜잭션 또는 테이블 안에 있는 로우나 셀 단위의 보안을 해주는 것들을 해줬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DB의 테이블이나 뭐 셀 단위, 뭐 로우 단위로 이렇게 그렇게 막 권한을 세부적으로 주지 않잖아요. 근데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 그 데이터 레이크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세부적으로 권한을 줘야 되는 그런 게 있답니다. 뭐 오픈소스에 아파치 레인저 같은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 솔루션을 쓸 때 그 권한들을 세부적으로 줄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레이크 포메이션에 이런 기능을 이번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크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이제 그런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또는 이런 그 세부적인 보안을 좀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경우, 사실은 이제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면 데이터를 막 멍텅이로 넣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좀 세분화해서 접근 권한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출시가 됐고요. 분석 도구도 AWS에서 저희가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아테나 그 커리용 서벌리스 커리 도구인 아테나, 그리고 이제 하둡이랑 그다음에 스팍 제공해주는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EMR, 그리고 이제 그 일라스트서치를 저희가 오픈소스를 만들어서 만든 오픈소스 서치 서비스, 그리고 이제 실시간 데이터 분석 해주는 키네시스, 키네시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카프카용 서비스도 실시간 데이터 분석에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드시프트 데이터 웨어하우스죠. 네,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제 글루 서벌리스 관련한 그 데이터 정제 추출할 수 있는 해주는 ETL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서비스들 중에 이제 아테나나 글루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리스로 제공을 해드리는데, 나머지는 이제 클러스터를 구성해가지고 서버를 관리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매니지드 서비스라고 해도. 그래서 오늘 좀 나온 아주 빅 뉴스 중에 하나가 아마존 레드시프트, 아마존 EMR, 아마존 매니지드 카프카 서비스, 그리고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의 이 4개를 서버리스 서비스로 제공을 해준다. 이걸 이제 미리 보기로 제공해준다는 게 아주 큰 빅딜이었어요. 오늘 그 CEO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넷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존에 이제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어떤, 클러스터를 관리하고 운영해야 될 그런 부담들 늘 갖고 있었던 분들한테 굉장히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내일 좀 데이터 어널리틱스 섹터에서 좀 집중적으로 좀 볼 예정인데,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머신러닝, 아까 이제 그 크게 4개의 섹터 중에 머신러닝도 있죠. 이 머신러닝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머신러닝 개발자, 머신러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지 ML 하시는 분들을 위해, ML 엔지니어 분들을 위해서 GPU나 CPU 카드, 그 다음에 또 텐서플로우나 뭐 파이토치 이런 것들을 이제 최적화해서 클라우드 최적화해서 보내주는 그런 플랫폼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AWS가 가장 힘을 주는 데가 어디죠? 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능력이 갖고 있거나 어떤 리소스가 부족한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머신러닝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턴키로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제공해 준 게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이기 때문에 세이지메이커의 기능을 굉장히 많이 넣고 있고, 또 이제 뭐 굳이 머신러닝이 아니어도 내가 아주 독특한 각 기능들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쓰고 싶다. 뭐 예를 들어 사물인식이라든지 뭐 개인화 추천, 그리고 뭐 제조 관련한 어떤 뭐 불량품을 뽑는다든지 뭐 상품 예측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특정 요구사항들 있잖아요. 그런 요구사항들에 맞춘 API 서비스들을, AI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각 레벨에 맞게끔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세이지메이커가 저희가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린 힘을 주는 영역입니다. 데이터 수집부터 정제, 그 다음에 뭐 편향 분석, 그리고 노트북 개발, 그 다음에 원클릭 모듈 훈련, 디버깅, 최적화, 배포,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한 파이프라인에 그 IDE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거든요. 아무래도 세이지메이커는 데이터 준비부터 해서 모델 개발, 뭐 모델 훈련 튜닝, 모델 배포 관리까지 각각의 또 서비스 하나씩 세부적으로 있을 정도로 진짜 기능적으로 많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머신러닝 키노트는 아니니까 머신러닝 키노트에 좀 자세하게 또 추가된 기능을 제공을 해주겠지만, 오늘 CEO 그 키노트에서 독특하게 제공을 한 게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는 기존의 머신러닝 개발자 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ML 엔지니어를 대상을 하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 분석가 또는 일반 그냥 하시는 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편하게 클릭 몇 번으로 모델 훈련을 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네. 놀랬어요. 네. 그래서 세이지메이커 캔버스가 얼마나 쉬운지 잠깐 스크린샷을 보니까, 보시면 이제 왼쪽 위에 보면 이렇게 뭐 4단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콘솔도 굉장히 다양하게 아주 딱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쉽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 CSV나 엑셀 파일 같은 거 이렇게 떨어뜨리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물건을 뭐 판 목록을 막 1000개 정도 이렇게 갖고 있다, 누가 언제 어디서 팔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냥 엑셀 파트를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각 아이템에 어떤 항목들이 들어있는지 알고, 이거는 상품 매출 예측에 대한 요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된 모델을 딱 찾아가지고 데이터 정제도 하고 그 모델을 찾아서 훈련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네. 여러분들 뭐 고르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기존에 있는 오토 ML 기능을 이용해서 손쉽게 아주 쉬운 콘솔과 그리고 데이터 정제랑 그다음에 예측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큐에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머신러닝. 네,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통합 같은 것도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레이크, 어널리틱스, 머신러닝이 통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뭐 패드레이트 쿼리, 그러니까 통합 쿼리를 뭐 아테나나 레드시프트 또는 세이지메이커, 오로라, 넵튠 이런 데다가 통합 쿼리를 던질 수 있도록 하는 SQL 문으로 던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도 저희가 최근에 넣고 있어서, 이런 어떤 4개의 어떤 큰 축이 하나의 어떤 바퀴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데이터 정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사용하는 파트,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를 설명하면서 비즈니스 어널리티스트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현업에서 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그런 머신러닝 능력을 키워주는 일도 저희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걸 이제 흔히 말해서 머신러닝 민주화, 뭐 인공지능 민주화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어널리틱스 서비스에도 이런 머신러닝 기능을 넣어가지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뭐 기존의 DBA라든지 아니면 웹 개발자들도 뭐 오로라 ML이라고 하는 기능 또는 넵튠 ML을 통해서 뭐 RDB나 아니면은 그래프 DB에서도 머신러닝 기능을 쓸 수 있고, 그리고 아테나나 레드시프트에도 머신러닝 기능을 넣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아니면은 서브리스 쿼리를 던질 때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일반적인 그냥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도구를 쓰시는 분들도 킥사이트 Q라고 그냥 자연어로 이렇게 매출 얼마, 원래 매출이 가장 많은 곳을 뭐 해주세요 이렇게 검색을 하면 바로 그래프를 이렇게 쫙 그려주는 머신러닝 이걸 백엔드로 돌려가지고 이런 어떤 좀 손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오늘 뭐 캔버스도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팬데믹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대요. 85%인 분들이 이제 앞으로 테크 스킬을 길러야 되겠다. 요즘 뭐 사실 IT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테크가 진짜 중요하고 테크 스킬을 길러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AWS가 2025년도까지 2,900만 명을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또 세워서 뭐 AWS 스킬 빌더, 그다음에 AWS 트레이닝 코스, 그리고 AWS 리스타트 프로그램, 이런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트레이닝을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뒤에 이제 저랑 같이 하실 그 신능선 님도 이 트레이닝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 좀 이따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마지막 파트는 이런 새로운 패스파인더들 중에 그동안 클라우드의 어떤 그런 도움을 잘 받지 못했던 영역이 결국 제조, 산업 영역, 각 섹터에서 그런 영역에 계신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그리고 기존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인더스트리얼에서 우리가 어떤 패스를 개척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했고요. 그 중에도 이제 금융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이제 나스닥에서 이제 첫 발표를 했는데, 금융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마존 핀스페이스라고 좀 굉장히 쉽게 금융 데이터를 옮기고 그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도구를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덕분에 저희가 미국의 저희 큰 은행인 골드만삭스랑 이 파이낸셜 클라우드 포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금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공개를 하고 그것들을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드만삭스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고, 저희가 같이 도움을 해가지고, 사실 금융 데이터가 이렇게 밖으로 잘 나오거나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은행권이나 이런 분들이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또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저희가 계속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제조 영역도 이제 작년에 리인벤트 때 굉장히 많이 서비스가 런칭이 됐죠. 예를 들어서 뭐 공장에서 불량품을 감시할 비전 기능을 통해서 불량품을 감시한다든지, 아니면 뭐 공장이나 이런 제조 현장에 어떤 진동이라든지 기계의 어떤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서비스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예지 정비라고 하죠. 장비의 예지 정비 같은 걸 도와주는 것이 이제 룩아웃 포 이퀴먼트 또는 아마존 모니터링 같은 게 있고, 또 비전 관련한 것들을 실제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룩아웃 포 비전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파노라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조 현장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직접 저희가 제공을 했었었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서비스를 미리 보기로 이제 출시한 것 중에 몇 가지 좀 흥미로운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혹시 디지털 트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저도 이제 처음 들어보는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현실사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비행기 엔진이 있으면 비행기 엔진에 센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비행기 엔진도 막 돌아가고, 그럼 센서 데이터도 수집을 하고 뭐 엔진 데이터 들어가는 것도 수집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걸 그대로 카피를 뜨기는 어려워요, 데이터 스페이스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그 형태랑 모양 또는 그 센서 모양 이런 것들을 그대로 뭐 3D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든지 이렇게 해서 카피를 뜨는 개념.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제 어떤 컴퓨터 파워를 통해 가지고 뭔가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보는 그냥 개념이 필요하대요. 그게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걸 이제 클라우드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객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AWS IoT 트윈 메이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기로 제공을 합니다. 이거는 기존의 어떤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떤 객체들에 있는 데이터들을 그대로 클라우드에 옮겨서 클라우드에서 3D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대시보드를 보여준다거나 오퍼레이션 운영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어떤 종류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의 현실 사회에서 뭔가 막 바꾸거나 뭔가 시뮬레이션 해보거나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클라우드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조금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을 처음 저도 배웠고,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에도 센서가 진짜 많죠. 요즘에 자율주행차도 굉장히 많아졌고, 기존에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거의 대부분 이제 소프트웨어고 센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자동차에 있는 센서들을 모아서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또 요구사항이 많았나요. 뭐 오토모티브 영역의 인더스트리에 굉장히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요즘엔 새로운 자동차 회사도 진짜 많이 늘어나잖아요, 자율주행차 때문에.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어떤 요구를 해주기 위해서 AWS IoT Fleetwise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미리 보기로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 플릿이라는 말이 이제 함대란 말이죠. 배가 이렇게 쫙 있는 걸 이제 플릿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차가 쫙 있을 때 그 자동차의 데이터들을 다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원하는 어떤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플릿와이즈고요. 그 IoT 서비스 중에 사이트와이즈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AWS IoT 사이트 와이즈는 뭐냐면 사이트는 뭡니까? 어떤 장소잖아요. 그 장소 안에 예를 들어 공장 안에 센서가 엄청나게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 센서들의 데이터를 어떤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주는 것은 이제 사이트 와이즈라고 하는 서비스가 비슷합니다. 개념은. 요거는 이제 플릿 와이즈는 커넥티드 카, 예, 주로 이제 자동차에서 오는 센서들 이렇게 모아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사실 진짜 요즘 어떤 그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또는 이런 그 제조 산업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재밌고 앞으로도 유명한 어떤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그 아담의 AWS CEO 키노트 제가 조금 뭐 짧은 시간이지만 2시간을 요약을 해드렸어요. 뭐 오늘 출시를 다 담지는 않았고요. 제가 CEO의 어떤 요약만 제가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길을 좀 찾으셨습니까? 네. 저희가 그 뭔가 이게 될까?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물음에, 이 클라우드가 어떤 답을 해드리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이것들이 큰 이제 도움이 됐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거예요. 이렇게 CEO 키노트 끝나고 나면 주요 서비스가 출시가 되니까 어떤 게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신가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항상 페이스북 저희 한국 상자 그룹에다가 남기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남겼더니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니까 투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켜고 지금 모바일 보고 계시면 나중에 하시고 AWS 한국 사용자명에 가시면 이제 투표를 하실 수가 있어요. 보니까 이제 제일 높은 게 뭔가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세이지메이커 캔버스. 네. 머신러닝 배우고 싶은데 할 수 없는데 이런 생각 하시면 많았나 봐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세이지메이커 캔버스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이제 서버리스, 아까 서버리스 서비스들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서버리스 데이터 분석 서비스들이 상위에 다 있더라고요. 네. 내일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컴퓨팅에 그래피톤 3 칩도 있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이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네, 감사합니다. 이제 AWS CEO, 주요 CEO 키노트죠. 이제 요약하는 시간.